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지금 여기 나가고 있죠? 여기 네. 여기군요. 여기 네. 양도세. 네. 일단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양도세가 또 이 자체로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가 어떤 세금이죠 이거?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의 준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 죄송합니다.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죠. 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완전 면제. 아 이거 좀 복잡해. 너무합니다. 하나만 더 보자. 자, 이건 조금 쉽게 썼네 그래도. 자,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겠죠. 면제. 네. 자 이게 양도세부터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기사를 좀 보면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양도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양도세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잖아요. 소득세의 일종이에요. 근데 양도라는 건 뭐냐? 내가 전매출을 먼저 할 권리를 양도할게. 넘기는 거네. 넘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살던 집을 네. 너 내 집 사갈래? 지금 그 자연스럽게 지금 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매매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주식에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1억에 샀어요.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됐어. 10억이 됐죠. 10억에 팔면 내가 얼마 번 거야? 좀 9억의 차익을. 그럼 9억을 번 거잖아. 자, 여기서 9억을 벌었을 때 9억이 뭐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 이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이 양도 차익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보세요. 뭐야? 9억 벌었네? 야, 너 가만히 앉아서 1억 있다가 10억 번 거 아니야? 내놔. 내놔. 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예. 줄여서 양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기면서 내는 세금. 지금 저희가 읽어드린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취득 시점하고 그다음에 파는 매도 시점하고의 그 부동산 가격 차이를 양도 차익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양도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막 몇십억짜리 이익을 얻은 사람이야 좀 세금 많이 걷어도 되지만 네. 서민들이 막 재산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조금 넓혀가면서 그거 양도세를 다 받으면 그렇죠. 그건 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취지에 맞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사서 5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4억을 번게 되더라도 네, 그럼 뭐 딴 데 이사 가는 데 써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해주진 않는 거예요. 그냥 해주진 않죠.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그냥 해주진 않고 이제 그게 양도소득세가 잡고자 하는 세원이 뭐냐? 아니 집을 여러 채 막 돌리면서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차익을 얻는 사람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이 실수요자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가구,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 1주택. 1가구 1주택이고 여기에 보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는 투기 이거는 목적으로 보는 거지. 투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네 집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2년 동안은 최소한 가서 네가 살아야 돼. 너 진짜 살고 싶어 산 거라고 했지? 그럼 2년은 살아. 2년은 네가 직접 들어가 살아. 그럼 양도세 안 받을게. 예, 그게 바로 이 9억까지. 기사에 등장하는 실거주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 면제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자, 양도세를 깎아주긴 깎아주거나 면제를 시켜주는데 그 전까지는 2년은 살아야 깎아줬다. 혹은 면제해줬다라면 그래, 그냥 요즘은 부동산 시장도 침체됐고 하니까 2년을 안 살아도 네 집으로 봐줄게. 바로 팔아도 9억까지는 세금 안 받을게. 네. 이게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어제 나온 건 뭐냐면 이런 양도세, 이 양도세를 안 무는 방안 중에 이 상생 임대인이 되면 그렇죠. 좀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고 그쵸. 받으면 요런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 서로 상자고 생은 살 생자. 그렇죠. 같이 살자. 그래서 세입자랑 같이 좀 살 수 있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준다고 하면 네. 계약갱신할 때 그러면 너네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안 내는 요건으로 쳐줄게. 네.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조건도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이건 아니건 간에 맞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적게 올리면 그러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양도세가 아까 양도 차익에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차익이 안 생기면 어떻게? 그럼 낼 세금 안 됩니다. 세금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의 집을 샀는데 8대 1억이었으면 그렇죠. 양도세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2017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15년, 16년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개념 중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갖고만 있어도 세금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세라고 해서 양도를 하는 액션이 있잖아. 이 액션이 있으면 발생하는 걸 거래세라고 얘기해요.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네, 거래세. 진정한 의미에서 거래세는 아닌데 어쨌든 그 거래세로의 대표주자, 대표 선수가 양도세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래세를 낮춰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다운되겠습니까? 뭐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겠죠. 왜냐하면 집을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이거 양도세 내고 너무 무거워 세금이. 맞아. 해서 못 팔던 사람들이 이번 조치 완화로 인해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나오면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어요, 내려서 내놓겠어요? 당연히 이제 뭐 지금 금리도 오르는데 내려서 내는 네, 수죠. 그럼 이제 급매물들이 빨리 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하락장 시작을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이제 복습해 볼까요? 국민일보 기사. 네, 착한 임대인은 아까 말했던 상생하고자 하는 임대인 조금 올렸어. 조금 올렸으면 2년 실거주 요 요건 없애줄게. 안 해도 양도세 혜택 준다. 양도소득세 안 물게 해줄게라는 겁니다. 예, 요런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빌런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들이 이제 막 나오시는데 뭐 꾸러기님이 언제였지? 땅 투기 아닌지 확인할 때 실거주 2년이나 농사 지었는지 확인한다고 들음. 이거 농사는 농지법 얘기하는 거죠? 네, 농지법인데 이 농지법은 특히 이제 우리 헌법에 또 정해져 그쵸. 있어요. 경자유전이라고 경자유전해서 농지로 된 땅을 살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또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라는 게 경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경작한 실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써. 예, 유전이 밭전자라서 맞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밭을 가질 수 있다. 네. 농사를 지으는 농지를 살 때는 그래서 막 장관 청문회 때 농사 안 짓고 농지 갖고 있다고 막 공격 받는 게 그거예요. 왜 도시에서 살면서 뭐 직장은 서울인데 뭐 농지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해서 낙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경자 유전의 원칙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어려워 사실. 너무 이렇게 빌런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 법문이 이 법문장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법률 용어들 뜻풀이 해보면 크게 뭐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또 그건 또 딩딩 3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뽀개고 있습니다. 네, 딩딩 3분 하나씩 뽀개고 있고. 네. 지금 삐까뻔쩍님이 우리 고모 이름도 경자임 이러셨는데 예. 고모님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경자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이름이죠. 네. 진짜. 그래서 저희 같은 딩딩대학이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유도 요 한꺼풀만 또 벗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누리호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문 용어들이 엄청 많이. 물론 별거긴 하지. 그러니까 별건데 내용은 이해하는 건 별거 아니야. 페어링이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야. 껍질이야, 껍질. 근데 그거 어려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딩딩대학에 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빌런 사냥 마무리하겠습니다.